회사를 나가기 2년에서 3년 전에 건물을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회사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만 해도 아름답네. 대표님도 회사 퇴직하기 전에 건물 한 채 짓고 나오신 거예요? 대표님이 건물 신축 사업 관련해서 네네. 경험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아, 대한민국에서 둘째가 하라고 그러면서 직업적으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업적으로는 이제 건설회사, 일본 건설회사 들어가서 현장에서 이제 기사 때부터 이제 맞으면서 배우고 현장 일을 맞으면서 배우셨어요? 맞으면서 배울 때였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롯데그룹에 들어갔어요. 그룹에서 짓는 모든 건물들을 한 조직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네. 뭐 백화점이나 사옥이나 저 롯데타워도 제가 이제 있던 팀에서 했었고, 조치원에서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갖고 있다가 매각을 하고, 또 용인 쪽, 이천 쪽으로 올라와서 다가구 주택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지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수익률이 좋은 거는 갖고 있고, 약간 좀 애매한 애들은 또 매각을 하고, 지금은 수도권하고 뭐 서울까지 해서 건물은 3개를 갖고 있고, 네. 수익률은 용인이나 이천 이렇게 수도권이 더 좋습니다. 신축이 좋은 게 뭐가 좋은 겁니까? 일단 신축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건물을 수요에 맞게 니즈에 맞게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지어져 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예. 지역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모든 걸 일단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적이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벌 돈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거든요.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시작한다.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어떻게 알고 시작하는 거죠? 신축을 하게 될 때 하는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방 하나를 생각을 했을 때, 방 하나를 지었을 때 이 동네에서 3억에 팔린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3억에 팔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2억이야. 그러면 시작을 하는 거죠.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는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기타 비용 3가지가 있는데, 토지비가 5천만 원, 건축비가 뭐 1억, 그리고 기타 비용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2억이 들어가. 근데 하는 금액이 3억이에요. 이걸 땅을 사기 전에, 토지를 도장을 찍기 전에 얘를 미리 수익률표라는 데 집어넣어서 파는 금액이 3억인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돈이 2억인 걸 확인을 하고 3억에서 2를 뺐더니 1이다. 수학만, 산수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확인했는데 파는 금액이 3억인데 들어가는 돈이 4억이야.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이미 벌돈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게 이 신축 사업에서 가장 큰 장점. 네. 내가 짓는 거니까 네. 가격 계산해봐서 수지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죠. 수지 맞아서 수익이 이 정도 난다라고 판단되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신축할 때 한 대략적으로 그 투자금이 얼마나 정도나 들고 네. 뭐 이런 거 좀 얘기해봐 주세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거는 한 자기 돈이 3억, 4억, 5억 여기가 제일 많아요. 아, 투자금이 3억에서 5억 사이. 예. 가장 많고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신축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가 있어야 돼요? 네.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1억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수도권에 좀 평범한 거 가장 많이 하는 걸 예로 든다면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용인을 말씀드릴게요. 용인 같은 경우에 토지비가 한 300만 원에서 평당 한 400만 원 그 사이 되거든요. 그런데 월세는 대략적으로 대부분이 한 50만 원을 넘어가요. 땅을 100평 정도. 땅을 100평 그러면 한 정도. 3, 4억? 그 땅값이. 네, 한 3억에서 4억 사이. 이 정도 되고 100평짜리 짓는데 그럼 건축비 한 어느 정도? 용인이나 아니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하게 되면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면 충분한. 5, 6배? 예. 그러면 지금 토지비하고 건축비 합치면 대략 10억 정도? 10억이 좀 안 들어가요. 그렇죠. 9억에서 10억 정도. 나머지 대출로 이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 한 3억에서 5억 정도, 5억 정도 있으면요. 맘 편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3억 정도 있으면은 이제 머리를 막 굴려서 나중에 전세를 몇 개를 빼서 그걸로 나중에 공사비를 좀 충당하고 이런 것들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5억 정도라 그러면 충분히 그냥 가능한 거고. 그러면 그냥 3억에서 5억 정도를 드린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겁니다. 수익률이 깜짝 놀랄 만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대출이라든가 보증금 아까 말씀드렸듯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3억, 4억, 5억, 그러니까 4억대 왔다 갔다 하게 될 때 이자를 빼고 제가 갖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이자 빼고 한 달에 한 600
6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건물이 들어간 금액이 3억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오.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그건 아까워. 수익이 너무 높은 물건이라서. 좀...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물건들이 네. 다 똑같아요. 그래요? 이거 신축은 아무한테나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이 하면 제일 좋을까요? 첫 번째, 이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 나이가 48, 49, 50. 오, 왜 그렇죠? 이제 회사에 나와야 됩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퇴직 이후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그 영상들 보게 되면은 어떤 사업을 해서 한 뭐 3억에서 4억 정도를 날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격증을 뭐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이런 자격증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회사를 나가기 2년에서 3년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 100평 정도 땅에 건물을 만들어서 자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회사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름답네요. 제가 그걸 직접 해봤고 하니까 너무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대표님도 회사 퇴직하기 전에 건물 한 채 짓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회사를 나온 다음에 하면 안 돼요. 회사를 나온 다음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재직증명서하고 아마 퇴직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재직증명서하고 원천징수가 없어지면서 바로 은행에서 누구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만들어 놔서 세팅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퇴직을 하고 나면은 한 두세 달 정도는 뭐 여행도 가고 하는데 6개월 지나면 조급해지다 보니까 엄한 짓을 100%다 하더라고요. 쫓기면은. 네,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얘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다라는 말씀. 제가 그거 알아요. 저는 다가구 주택을 업장 1호점이라고 해라. 오. 프랜차이즈 해서 뭐 파리바게뜨, 뜨레주르 해서 1호점 하지 말고 이 다가구 주택을 1호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회사 다니면서 한 3년 또 월세 모아라. 그 월세 모아가지고 2호점 차려라. 그냥 3호점까지만 차려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게 없죠. 아름다운 계획이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노하우도 쌓였을 거고. 예, 45살부터 50살까지는 이거는 그냥 이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 그러면 이게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자기 집이 뭐 전세든 뭐 자가든 간에 한 5억 이상은 대부분 되잖아요. 그 나이 때쯤 되면. 그럼 그거 해서 주인 세대 만들어서 살 생각하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축을 한 사례 중에 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수익이 많이 났거나 좀 잘한 사례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분은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시죠. 50대 후반이신데 자기 집이 하나가 있고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집이 하나가 있고 현금이 한 1억 정도가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원래 살던 동네가 이제 천안이거든요. 토지를 사서 2층, 3층에는 원룸으로 해서 월세 수익을 하고 위에 층 4층에는 자기가 들어가 살 집. 자기가 들어가 살 집을 70평이에요. 70평. 원래 살던 집이 한 30평 되는데 궁전이네, 궁전. 70평 다 혼자 다 쓴다. 혼자 다 쓰겠다. 그래가지고 2층에서 3층에서 나오는 게 한 달 월세가 700만 원. 그리고 자기 집 생기고 그것도 자기가 원래 살던 데보다 더 두 배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시는 두 번째 이제 무슨 8천만 원이냐 한 2, 30억은 벌어야지 요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요. 9분이 모이셔가지고 4억씩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30매덕을 만드셔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교보타워 보이는 자리에 한 9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을 해서 토지 가격이 80억 그리고 공사비가 한 20억 기타 비용해서 한 25억 정도 들어가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한 110억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매각하는 게 이제 140억 걔는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각 중에는 140억 준공을 하고 나면 160억을 올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이런 신축으로 다가구 같은 거 수익형으로 하나 지금 짓고 싶다면 뭘 갖추면 돼요?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이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너무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건축 배근이나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만 알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익률 표라는 게 있는데 파는 게 얼마고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요거 두 개만 알면 되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예. 다 하게 된다. 다 하게 됩니다.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을 요거 어려워하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얘는 안 해봤으니까 네. 그래요. 안 해봤으니까. 저를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신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수익률 계산이다. 거기에 맞는 곳을 찾아내고 네. 나머지 과정들에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네.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일단은